봐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변화를 배웠으니까 오늘은 공식이용 도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했던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도표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수량의 변화야. 근데 변화율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이 변화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기준시의 수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기준시의 수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분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분모를 기준으로 한다. 더 앞에는 분모는 기준이자 전체다 라고 얘기했고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변화율 법칙 첫 번째, 변화량이 같더라도 기준시의 수치가 다르면 변화율도 다르다. 두 번째, 변화율이 같더라도 기준시의 수치가 다르면 변화량도 다르다. 변화율이 같을 때 기준시의 수치가 크면 변화되는 양도 커지고 기준시의 수치가 작으면 변화되는 양도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저번 주까지 한 게 그거잖아. 절대로 계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의 수치를 보고 변화율이 큰가 작은가를 파악을 하라고 그랬어. 시간을 아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율이 같은 놈들을 주게 되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어때? 이 기준시의 수치에 따라서 전체 값이 크기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양들이 다른 것들. 그걸 저번 주에 했어요. 그걸 모두 가지고 이제 또 출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공식이용 도표가 있어요. 물론 수능에서는 20번 문제만 이 공식을 이용하는 도표로 나와요. 20번 문제가 뭐냐면 인구부양비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을 대비한다 그러면 이거 돼요. 이게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번 문제 대비, 내신 대비 모두 한다고 생각하고 공식이용 도표를 볼 거예요. 공식이용 도표는 이것만 알면 돼. 분모는 100, 분자는 비율. 우리 첫 시간에 수식을 문장으로 바꾸고 문장을 수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럼 봐봐. 수식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석 안 되는 도표는 1도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내 손모가지 자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르러 올 거야? 없어. 잘릴 일 없어. 여기다 100을 곱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퍼센트를 받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퍼센트를 받으면 만약에 20%라고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고쳐주면 되는 거야? 퍼센트는 퍼 100을 나타내는 거니까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주어진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모는 몇이야? 100이라는 얘기고 분자는 20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별표, 단서에 공식을 줬는데 여러분과 관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거야. 내가 유명한 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명언을 하나 알려줄게. 뭐라고? 여기 봐요. 도표에서 단서와 부연 설명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문장 안 쓴다고, 평가원은. 별표에 나와 있는 거 니네 영어는 형용사나 부사를 알려주는 경우는 있어. 그리고 니네 단어가 아니면 알려주는 경우가 있지. 근데 그거 별로 쓸모가 없잖아. 형용사, 부사가 뭐가 필요했니? 필요해? 영어 선생님한테 혼날까? 어쨌든. 근데 사회문화는 무조건이야. 별표나 또는 단서에 나온 내용들을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너희들 나중에 보면 그래프 나오지? 그러면 이건 나와 맞지 않아? 패스. 이러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그래프가 나오면 땡큐 해야지. 왜 그래프를 넣어놨겠어? 도표를 쉽게 보라고 그래프를 넣어놓은 거야. 근데 니네는 그 그래프를 어렵게만 생각하잖아.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 추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 거야? 임금 격차의 추이,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추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임금 격차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받고 단서에 동그라미 치자. 단서에 동그라미 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네.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 평가원은 여러분들한테 뭘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지 않아. 이 단서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알려주는 거야.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맨날 뭐라고 그러니? 출제 의도를 파악해라! 라고 얘기하지. 사회문화는 출제 의도대로 그냥 문제가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우리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 저번 주에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죠?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 나오면 뭐 물어본다고 그랬지? 이 지속적이라는 말이 시간의 변화고 상승이 뭐야? 상승이 수량의 변화잖아.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 구해라? 변화율 구해라. 그러면서 우리 찍기도 배웠잖아. 44쪽 봤지? 우리 44쪽 보고 거기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이 나왔는데 찍을 때 변화율 선지를 찍으니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거야, 그거. 평가원은 니네한테 크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도표는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어렵게 내지 않아도 많이 킬러 문제야, 이거는. 평가원은 정확한 디테일한 수치를 물어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만 물어보고 싶어 해.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도표에서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고 있는가 보자.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얘는 시간의 변화네. 그 다음에 Y축은 뭐가 나타나 있지? 얘가 뭐라고 그랬어? 평균 임금 격차를 나타내고 있네. 임금 격차겠네, 얘. 그리고 여기에 공식이 나왔어. 내가 이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이 문제가 2014년도 문제야. 그걸 지금까지 해요. 이게 설명하기 제일 좋은 문제야. 복합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 근데 2021년도에 난리가 났잖아. 내가 도표 천재라고 불리우는 도표를 찍기를 잘한다고 동네에 소문나는 문제 예시가 이거였어. 뭐냐면 이 공식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어. 모의고사에. 수능에서 나오면 좋았겠지만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 선생님 찍기 신이 나고. 그래갖고 특강이 마감되고 막 그랬어요. 우연의 일치였는데 평가원이 일을 안 해갖고 그렇게 된 건데 평가원이 옛날 거 재탕한 거잖아. 근데 이 공식 이거 공식을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저는 이 수치로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80년에 고소득층의 60, 임금격차가 60이다. 자, 우리 지금 공식이 저렇게 문장으로 있는데 수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남자 평균 임금을 남평임이라고 할게. 남평임이라고 하고 공식을 써보면 남평임 분의 남평임 마이너스 여평임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어. 남평임 분의 남평임 마이너스 여평임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우리는 뭘로 본다고 그랬지? 얘
60으로 하고 본다고 얘기했지. 분모는 100, 분자는 주어진 비율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봐봐. 어떻게 해석해? 요렇게 해석하는 거지. 요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적어볼게. 자, 남평임은 100. 그 다음에, 임금격차는, 얘는 얼마? 60. 이 임금격차를 다시 얘기하면 얘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남평임 마이너스 여평임이 얼마라는 거야? 60이라는 거지. 남평임 알려줬네? 그럼 여기 얼마야? 100이지. 100 마이너스, 나는 X 쓰는 거 엄청 싫어해서 그냥 네모할 거야. 초딩으로 한번 돌아가 봐. 초딩 때 X 안 쓰고 네모 쓰잖아. 네모에 들어갈 값은 몇일까요? 그렇죠. 여평임은 얼마야? 4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지? 근데 왜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냥 나는 해석을 한 거잖아. 해석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 그래프의 추이를 한번 볼게. 그래프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값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지. 낮아지고 있음을 보는데 제가 이거를 도식화 시켜 볼게요. 여기가 남평임이야. 남평임 100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100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격차가 얼마라고? 여기가 격차 60이야. 격차가 60이야. 나머지 여기가 뭐야? 여평임 40이라는 뜻이지. 그치? 40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격차가 줄어들면 여평임은 어떻게 돼?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걸 보여주는 거지, 지금. 근데 이렇게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패턴은 뭘 물어볼 거라고? 변화율을 물어보게 된다. 변화율을 물어보게 될 거라고. 그럼 보자. 우리가 격차가 남자분의 남자 마이너스 여자 곱하기 100이라고 하고, 지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임금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지. 그러면 저기 단서에 남성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된다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럼 얘가 상승하면, 남성 평균 임금이 상승하면 여기는 상승하겠지. 그럼 이거 줄이려면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져야지 얘가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격차는 이게 남자 마이너스 여자기 때문에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얘는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원 출제자라고 하면 어떤 선지를 내겠어? 쟤는 변화율 선지라고 얘기했어. 남성 평균 임금의 증가율보다 여성 평균 임금의 증가율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 써볼까? 남평임보다 여평임의 증가율이 크다. 이게 정답이었어. 이 문제. 저 단서 줬을 때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단서를 줬거든. 변화율 물어보고 싶어서 줬거든. 자, 그 다음 다른 선지들을 한번 볼까? 다른 선지들을 보면 여기 볼까? 저소득층에 임금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격차가 42면
옆형이면 얼마야? 격차가 40이면? 58 아닐까? 그치? 100에서 얘 빼주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62, 66, 67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선지가 또 뭐가 나왔냐면 저소득층의 여성 평균 임금은 전 구간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 이렇게 나왔어. 왜? 남성 평균 임금은 100으로 동일하죠. 왜? 기준이니까. 100으로 동일한데 여성 평균 임금은 어때? 격차를 통해서 알아본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2배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선지를 보면 여기 33을 한번 보자. 어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임금 격차가 같아. 그러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성 평균 임금도 같을까? 기준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럼 같다고 할 수 없지. 임금은 수라고 그랬잖아.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비율이잖아. 이 비율을 가지고 고소득층의 남성 평균 임금과 저소득층의 남성 평균 임금을 비교할 수 없다고. 당연히 고소득층의 여성 평균 임금과 저소득층의 여성 평균 임금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이게 문제였다고. 근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워크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네. 내 도표의 정석의 특징은 뭐냐면 이 워크북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자, 봐봐. 여기는 고소득층의 임금 격차지. 그러면 뭐 어디서 따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비율을 써주는 거지. 남성 평균 임금은 100이라고 다 고정을 한 거야. 근데 봐봐. 200보다 200이 크고 200보다 200이 크고 200보다 200이 큰 거지. 왜? 남성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니까. 채워보세요. 그냥 먼저 임금격차를 적어야 돼요. 임금격차가 60에서 40으로 이걸 먼저 적고 나서 여기에 남녀간 평균 임금 격차잖아요. 여기에 남녀간 평균 임금 격차잖아요. 그럼 우리가 60을 쓰고 60을 쓰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60이라는 게 요걸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남성 평균 임금의 그 얘의 값이 나오려면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놔야 돼요. 갈까요? 다 했어요? 그때가 그립네요. 이 도표가 나왔을 때. 21년도가. 네. 그 기숙학원은 소문이 되게 빠르거든요. 지네끼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밖에랑 폐쇄되어 있어서. 난리 났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어요. 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28쪽 문제 제가 3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딱.
시간이 지났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중요한 게 단서 일단 중요하고요. 단서에서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율과 수를 구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공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테이블을 차리는 게 중요하다. 테이블은 틀이잖아. 그쵸? 밥 먹을 때 테이블에서 안 먹고 땅바닥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 흘려. 제가요, 자취를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랑 다툼이 좀 있었어요. 학원을 하고 나서. 왜 학교를 때려쳤냐? 학교에 있었거든요. 학교를 때려쳤냐? 돈도 안 되고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 학원이 돈 많이 번다. 학원이 일이냐? 학원 선생이 직업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셔갖고 짜증내고 학원을 갔어요. 갔다 왔는데 제가 제 방에 책이 되게 많거든요. 책이 마당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나가라는 얘기죠. 짜증이 나서 용달 불러갖고 책을 다 실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집을 투자한다고 사놓은 데가 있는데 글로 가버렸어 그냥. 근데 좀 서럽다. 이사 가면 뭐 먹어야 돼? 짜장면 시켜서 먹는데 다 흘리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테이블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는 얘기야. 응? 자, 뭔지 한번 보자. 제가 이 얘기했어. 문장을 뭘로 바꾸라고? 수식으로 바꾸라고. 수식을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자, 뭐뭐당 나왔네. 또 한번 써보자. 뭐뭐당, 뭐뭐중, 뭐뭐의,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비, 앞에가 뭐다? 앞에가 분모고, 뒤에가 뭐다? 분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한번 해볼까? 여성 노동자 100명 당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성 노동자를 몇 명으로 보는 거야? 100명으로 보는 거지. 여성 노동자 100명 당. 뭐야? 남성 노동자 이공식이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 얘를 한번 볼게. 이게 나와갖고 난리가 난 거야. 봐봐. 1분의 마이너스 남자분의 여자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얘를 바꾸면 남자분의 남자 마이너스 남자분의 여자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남자분의 남자 마이너스 여자 곱하기 100이네. 어머 어쩔.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이 격차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할 거야. 노동자 수가 T면에 남자가 여자가 얼만큼 되는지, 임금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T 플러스 10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은 지금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거겠죠. 남성이나 여성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일단 U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거야. 그리고 수를 변형을 할 때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가. 귤 줄까? 귤? 아니야? 오줌 노랗게 나와.
자, 힘내. 힘내. 자, 율과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변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쓰여질 부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상대적 수인 비율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가 무슨 수야? 분수지. 그러면 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비율을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퍼백, 퍼백 해줘야 된다는 거지. 퍼백, 퍼백 해줘야 된다는 거지. 퍼백, 퍼백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그치? 그러면 여기 노동자 성비는 뭐가 100이란 얘기야? 여자가 100이고 남자가 6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자가 100이고 남자가 6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해볼까? 퍼100 했더니 100분의 100이래. 그럼 여기가 100분의 1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보면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남자를 100으로 보고 여자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지. 30으로 갖다 쓰면 안 되지. 남자 마이너스 여자가 30이니까 100 마이너스 뭐를 하면 30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 여기는 어때? 100이고 60이 돼야지 이제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 이제 단서를 통해서 한번 보자. 단서는 각국에서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남성 노동자 수라고 얘기했어. 수가 20% 증가하였고 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문제를 풀 때 수를 표현을 할 때는 가로를 칠 거야. 이렇게 가로를 칠 거야. 이 가로는 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가로를 치는 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를 구할 때 기준년의 수는 비율과 같은 수를 적어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비율과 같아야지만 한 번 더의 계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기준이 지금 T년에서 비해 T 플러스 10년의 남성 노동자 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기준은 수와 유를 같게 만들어줬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기가 얼만큼 변했냐고 물어봤더니 20%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수가 20% 변했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지? 60 곱하기 100분의 120 하면 되겠지. 60 곱하기 100분의 20 해서 더해줘도 되겠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이걸 잘 못해갖고 많이 틀리거든?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에서 20% 증가하면 바로 72라는 수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 72라는 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도 당연히 20%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서에 여성 노동자 수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서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럼 이 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60이라는 비율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성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의 비율의 비와 수의 비가 같아야 될 거야. 여기의 비율의 비와 여기의 수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와 유를 같게 만들어줬으면 여기도 수와 유를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20%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뜻을 한번 볼게요. 이 말뜻을. T 플러스 10년의 남성의 노동자 수를 72%로 볼 건데, 72로 볼 건데, 수를 72명으로 볼 건데, 100%래. 이 비율은 여기를 기준으로 나왔지. 72를 100%로 봤으면 여기도 100%면 7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신가 봐. 평가원에서는, 얘들아, 평가원에서는
봐봐라. 비율이 어떻게 됐지? 증가했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씨, 무서워. 나 쫄보인데. 어? 터졌나봐, 이거. 됐다. 됐어. 어쨌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집중해. 여기로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얘기를 할 건데, 봐봐. 비율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그치? 수가 증가했지? 비율이 어떻게 됐어? 같지? 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이런 거 물어본다고. 묻고자 하는 게 이런 거라고. 니네가 눈치가 빠르면, 직관적 통찰이 빠르면, 이런 것들을 쉽게 캐치할 수 있어. 어떤 걸 낼 것인가? 패턴은 언제나 정해져 있거든. 야, 비율이 같으면 당연히 수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안 배웠으면. 그럴 거야. 그거랑, 또, 여기 볼게. 여기도 20%가 증가했대. 기준시니까 같게 만들어주고, 요렇게 해줄 거야. 자, 요렇게 했을 때 20%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20%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20을 쓸 거야. 그죠? 그러면 100을 100%로 봤으면 70%는 몇이야? 70. 그럼 요거를 20% 증가시킬 거야?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20% 증가한 수잖아. 100%가 비율은 100이지만 수가 어떻게 돼? 20% 증가한 수지.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20% 증가한 수를 써야 되겠지. 어떻게 돼? 60에 20% 증가한 수는 72가 돼. 또 물어보겠네. 어떻게 물어보겠어? 비율이 어떻게 됐어? 감소했는데 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하겠네. 손지에 그런 거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도록 해볼게. 선지를 한번 보자. 선지를 한번 보면 생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이다. 맞니? 임금의 격차를 나타낸 거지 임금을 나타낸 건 아니지. 뭐 이런 거야 뭐 껌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 두 번째, 요런 문장을 잘 캐치해야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뭐뭐 중, 뭐뭐당, 뭐뭐의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이자 기준이 되는 거지. 분모이자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보자. 여기가 기준이지. 여기가 기준이지. 맞니? 근데 우리가 임금은 누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했지? 공식이 누구를 기준으로 했지? 분모가 뭐였지? 남성 평균 임금이었지. 임금이었지. 얘는 계산을 안 해도 틀린 거야. 계산을 안 해도 틀린 거라고. 문장 자체가 틀린 거야. 우리가 지금 뭘로 도출해냈는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지.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수. 내가 그랬잖아. 문장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 맞겠네, 이거? 얘 틀렸겠네? 이거는 이제 수업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다 한 거잖아. 그 다음 여기 볼까? 격차가 완화됐어? 격차가 커졌지. 임금 격차가 커졌잖아. 성비 불균형은 완화됐는데 임금 격차는 커졌잖아.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나와 있잖아, 위에. 착한 사람 보여, 여기. 30에서 40이 격차가 됐다고 착한 사람들은 보여. 됐어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요? 자,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비율의 비와 숫자의 비가 같아야 돼. 비율의 비와 숫자의 비가 같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수가 증가했을 때, 인구가 증가했을 때 비율은 이건데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비율의 비와 숫자의 비가 같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어렵게 내면 정답률 2.5짜리가 나와요. 다음 쪽 볼까요? 3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준비, 땅.
다음 문제. 아니, 다시요. 여기가 몇 쪽이냐면 30쪽. 준비, 땅. 도표 해봤어요? 잘하네요. 어렵진 않죠, 설명이. 자, 시간이 됐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 선배들은 이 글밥 때문에 이 글밥이 뭔 소린지 몰라갖고 많이 틀렸어요. 근데 웃긴 걸 하나 볼까요? 재밌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연구자 갑은 AD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승진 등의 인사 현상을 조사하여 성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볼 거야.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뭐가 분모야? 얘가 분모가 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남성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비율 간의 차이. 그러면 이게 이런 거네? 이게 되는 거네? 그걸 절대값으로 표현을 했대. 그려볼게. 수식으로 바꿔볼게. 분해. 이걸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 거고 0에서부터 100까지 표현한다는 얘기는 100%라는 얘기지. 지금 문장을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야. 아는 사람들은 지겨울 수도 있어.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의 큼을 의미한다. 여성비와 여성비를 나타내는데 잘 봐봐. 지금 여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남자분의 여자가 되는 거지. 지금 이게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분수꼴이지. 어떤 분수꼴?
남자분의 여자의 분수꼴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분수꼴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보기가 훨씬 편하다고. 응? 그럼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1. 성비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때?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0.5. 맞아? 니네 왜 이렇게 잔인하니? 사람을 반을 쪼개니? 응? 쪼개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100분의 100으로 볼 거야. 웃자고 한 얘기야. 이렇게 볼 거라고. 이렇게 보면 소수점 지우고 훨씬 더 잘 보이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볼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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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게 될 거야. 어렵지 않지?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테이블을 차려볼게. 테이블을 신입사원 기억 신입사원 사원 그 다음에 니은 임원 그리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리고 여기에서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쓰면 되잖아. 여기 100 쓰시고 그대로 이제 100 50 150 여기 100 이렇게 있고 여기는 100이고 30이고 40이고 여기 200이 되는 거지. 왜 안 알려줘? 20이라고 해. 왜? 틀려서 쪽팔리라고 지금 안 알려주는 거야? 20이라고 썼으면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온 동네로 퍼져나가는 영상이야. 얘들아, 나 좀 봐줘. 내가 틀리면 얘기를 좀 해줘. 깜짝 놀랐네. 이게 20이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선지 한번 볼까요? 선지를 보면요. 미음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여기로 판단을 하래요. 그러면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승진의 진입장벽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얘기는 승진을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A기업 봐봐. A기업은 어떻게 됐어? 똑같은 친구들 똑같은 비율로 갔지. 여기는 여자가 더 적네? 그러면 여성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얘도 그렇네? 얘는 어때? 늘어나는 거지. 얘는 더 비율이 높잖아.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돼? A, D 기업을 제외한 이렇게 바꿔줘야지 답이 될 수 있겠지. 두 번째, B기업은 기업의 성비 불균형이 B기업은 기업의 성비 불균형이 미혼의 성비 불균형보다 어때? 작다라고 얘기했어. 성비 불균형은 얘를 공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100 마이너스 5 더하기 50분의 100 빼기 50. 그럼 여기는 150분의 50. 여기는 100 더하기 30. 100 빼기 30. 그러면 얘는 130분의 70. 이거 할 거야? 이거 계산하고 있을 거야? 얘하고 얘 차이를 보면, 분자는 얘가 크고, 얘 합을 보면 분모는 얘가 작을 거 아니니. 아니야, 계속 해보자. 계속 해봐. 시간도 잘 가고 좋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자, C기업의 경우, 자, 이거 봐봐. 이런 게 또 함정이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게 함정이야. 왜 함정인 줄 알아?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40이라고 나와 있다고 이 40이 전체의 40%야? 아니지. 전체는 뭐야? 남자 플러스 여자분의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 더하기 40분의 40. 그러니까 140분의 40이기 때문에 40%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기업의 성비 불균형은 C기업이 D기업보다 크다. 절대값이라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되겠지. 여기는 150분의 50이죠. 그 다음에 D기업은 250분의 50이 될 거야. 그럼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어요? 절대값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그 다음 쪽 문제, 31쪽 문제 한번 볼게요. 31쪽 문제 한번 볼게요. 준비, 땅. 힘들어요? 풀었네. 응.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것들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 성비는 1대1 패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비는 1대1이라고 하면 이 얘기는 단순 평균 값으로 단순 평균 값으로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배운 건 뭐야?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웠죠. 공식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을 배웠을 거야. 예로 한번 볼게요. 40일에 그러면 우리 보자.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남자 플러스 여자 분의 뭐야? 2잖아. 그냥 남자 플러스 여자 하면 안 돼. 지금 성비가 1대1이니까 평균 임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2로, 2분의 남자 플러스 여자로 해야지만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을 보면, 남자 플러스 여자를 평균을 낸 값이 100이고, 그 다음에 남자 마이너스 여자가 40이래. 그러면 남자 플러스 여자, 이게 200이라는 얘기 아니야. 20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더하면 이 남자는 240이고, 남자는 120이고, 여자는 전체가 200이니까 80이다. 이딴 식으로 풀면 화낼 거야, 내가. 이건 수학이잖아. 어? 수학이잖아. 일단 전체 평균 임금 저것만 안다고 그러면 봐라. 여기가 여기가 평균이라고 해보자. 평균이라고 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있어. 여자가 있어. 그럼 여기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격차가 40이라는 얘기지. 4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전체가 200이야. 전체가 200이야. 그리고 격차가 얼만큼? 여기 해서 여기에서 얘네를 어떻게 봐야 돼? 20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왜? 성비가 1대1이니까 거리값은 같을 거 아니니. 평균값하고 거리값이 같을 거 아니니. 전체가 몇이야? 전체가 몇이야? 그 중간값이 얼마니? 100이지. 전체가 200이니까 여기가 100이 될 거 아니니? 100%에서.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0 더해주면 되고, 여기서 120을 빼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가 만약에 20이라고 얘기하면 20이라고 그러면 10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여기가 10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5만큼 빼주면 되잖아. 100%에서. 그럼 여기는 똑같네? 여기는 이렇게 구해야지 문제의 답이 나오지. 이걸 하고 있으면 선생님 승질 내겠지? 도표는 수학이 아니다. 원리로 하는 거야. 원리로. 성비가 1대1이 나오면 중간값에서 평균값에서 거리가 같은 거야.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값을 더해주고 빼주면 그 값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전체 값을 더하면 그것이 나온다. 요거가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나는데 더 풀까? 숙제로? 45분인데? 응? 어떻게?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23학년도 22년도 수능이거든요. 정답률 몇 %라고 나와 있어? 2.5. 3분 줄 테니까 해봐요. 3분으로 못 풀어 이거.
자, 풀었나요? 얘네, 제가 이런 말들 하나 드릴게요. 도표를 못 푼다, 시간 내에 못 푼다. 찍어야 한다. 찍어야 하면 1, 2번 중에 찍으세요. 연산이 많아지면 원래 출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문제는 1.5분인 1분 30초에 풀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도표도 마찬가지예요. 1분 30초 동안 풀어야 되는데 연산이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에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아까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도 나처럼 안 풀면 연산이 엄청 많은 거야. 그렇지 않니? 4개의 연산을 해서 XY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 해갖고 이렇게 이 남자 해서 구하게 되면 1분 30초 넘어가게 돼 있어. 몇 번의 정답이 있어? 1번의 정답이 있지. 그럼 정답률도 엄청 낮아지면서 찍지도 못하게 돼 있어. 니네가 도표를 1번으로 찍을 수 있는 강심장이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1, 2번에서 찍는 게 확률을 더 높여주는 거야. 나는 그냥 무작정 찍으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패턴 나오면 이런 거 찍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봐봐라. 여기 이런 거 볼게. 여기 솔직히 말하면 임금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금비를 보시면 어떠냐면 뭐를 100으로 봐? 남성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보는 거지. 그럼 여기가 100이겠지. 여기가 88이야.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야. 이 얘기가 뭐야? 남자가 100만 원일 때 여자가 88이라는 얘기야. 근데 기준을 또 어디로 봤냐면 20대를 중심으로 20대를 100으로 봤을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밑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되게 복잡했었고 이 문제는 실제로 풀 수가 없었어. 웬만하면 수와 유를 구할 줄 모르면 얘는 100일 때 90이라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얘는 수로 얘기하면 얼마야? 100이란 얘기지? 얘는 수로 얘기하면 얼마야? 90이란 얘기지? 이해했어? 유라고 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40이란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40%란 얘기지. 그럼 여기가 40이 되고 여기는 200이 되고 여기는 190이 되고 여기는 114가 되겠네. 그죠? 여기 이해했어요, 이거? 되겠어요? 해야 될 텐데. 다시 해볼게.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값을 구할 건데 남자는 100, 여자는 90만 원이라고 우리가 수를 정해버렸어. 우리의 임의의 수를 정했어. 그래서 20대 연령 기준 때 상대적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100%야. 근데 수는 좀 다르지. 임금비로 얘기했으니까 수는 다르니까 이 가로 안에를 얘는 100만 원, 얘는 90만 원으로 놓은 거야. 그리고 100만 원을 100%로 봤을 때 40%는 얼마인가를 구한 거야, 이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0만 원을 100과 90만 원을 100%로 봤을 때 39%는 99, 81, 93, 27 이렇게 되는 거지. 35.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95, 45, 94, 36, 91은 9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아이, 나 힘들어. 자, 95, 45, 45, 91은 9 이렇게 되겠지. 96에 54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91, 100%로 봤을 때 145%는 어떻게 되는? 에이씨. 니네 수학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 내가 싫어해서 이건 안 하는 건데, 이 얘기야, 이 얘기. 할 수 있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가 100일 때, 얘가 61이라는 얘기지. 남자가 100일 때. 그럼 여기 어떻게 돼? 100대 61은 200대 X가 되는 거잖아. 에이씨,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 뭐라고 쓰면 돼? 61이니까 122 쓰면 되겠네, 여기다가. 그럼 이제 여기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100을 얼마로 봤어? 이렇게 구하면 니은이 나오겠지, 또. 얘가 90만 원이 100%래. 122만 원은 몇 %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거를 어떻게 1분 30초에 푸니? 문제 파악도 1분 30초에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2.5%가 나온 거야. 1번은 못 찍으니까. 해봐야 돼. 알겠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 보고 싶을 거예요. 줄 갖고 가고 싶은 사람 갖고 가요.